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가장 행복한 노년의 모습. 내 나이 74세에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나의 노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번 영상에선 내 나이 74세 무렵엔 이런 모습일 수 있다면 참 행복한 노년으로 보낼 수 있겠다 라는 감정을 느낀 순간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. 전라도 광주에서 만난 5차원적 존재가 제게 보여주었던 노년의 모습.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는 분이 74세 미만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깊은 영감을 줄 만한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. 때는 2010년도 후반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. 당시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혼자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게 되었고, 터미널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그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게 되었어요. 그리고 그 택시 안에서 5차원적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. 처음 택시를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라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기사님에게서 밝은 긍정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.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사실 택시를 타면 왠지 낯선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은 거부감이 들기도 하잖아요.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, 굳이 내 정성을 들여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엔 택시에서 내리면 끝일 그런 인연인지라 그저 조용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.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러했어요.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귀인을 마주할 때 첫 만남의 느낌은 설레임이라고 말이죠.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이 설레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사님과 대화하는 내용에 깊이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. 기사님은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들려주었고, 저는 깊은 울림을 받게 됩니다. 내 노년은 꼭 이 기사님과 같은 모습이면 좋겠다.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잊지 말자라고 다짐하게 됩니다.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대화 내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. 지금부터는 편하게 그 당시의 대화 내용을 제가 재현해 보면서 그 당시 이 5차원적 존재가 주었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광주에서 만난 5차원적 존재는 제게 물었어요. 실례지만 손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어요? 광주분은 아닌 듯 싶으신데. 그 물음에 제가 답했습니다. 서울에서 왔어요. 장례식장에 가야 해서 말이죠. 그러자 5차원적 존재는 제게 말했습니다. 그러시군요. 저도 손님을 보아하니 제 손주가 생각나기도 해서 괜히 이렇게 말을 걸게 되네요. 저는 장교로 복무해서 대령으로 전역했어요. 그래서 연금도 매달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, 저는 대령으로 복무할 때부터 한 가지 계획해둔 게 있었어요. 전역 후에 나오는 이 연금은 무조건 우리 자식들과 손주, 손녀를 위해 다 써버리자라고 말이죠. 저는 꽤 흥미롭다는 듯이 그 5차원적 존재가 하는 이야기에 더 깊이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. 내 나이가 74세인데 내 나이쯤 되면 삶이 참 외로워져요. 그래서 손님같이 정감 가는 분에게 더 말을 걸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삶에 참 만족하며 행복한 시간을 오늘도 보내고 있답니다. 아까 제가 말했죠. 매달 연금만으로 최소 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요. 그리고 이 택시기사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만 하더라도 200~300만 원은 될 거예요. 그럼 이 직업만으로도 노년을 보내는 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그럼 연금으로 받는 나머지 500만 원을 굳이 아껴두면서 쟁여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내 집도 있고, 특히 내 나이가 이제 74세이니 돈을 악착같이 그렇게 모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 500만 원을 자식들을 위해 다 써버리자고 마음먹었어요. 단 조건이 있었어요. 그 조건을 굳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자식들도 그리고 손주 녀석들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해요. 전 자식들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담은 20~30만 원이라도 봉투에 넣어 꼭 용돈을 챙겨준답니다. 당연하게도 손주, 손녀에게도 따로 챙겨주죠. 매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? 아니 글쎄, 이 녀석들이 일주일에 많게는 2~3번씩 꼭 찾아오는 거예요. 때때론 자식들이 바빠서 이번 주는 찾아뵙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때도 글쎄 손주들이 할머니,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계속해서 쪼른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매주 어떻게든 찾아오게 되더라고요. 덕분에 한 주도 외로울 틈이 없어요. 오면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줘야 하고 용돈도 챙겨놔야 하니 매일매일이 손님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. 이 나이 되면 가진 걸 베풀어야 돼요. 그래야 외롭지 않아요.
꽁꽁 숨겨서 내 이점만을 챙기려 하다가는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정말 암울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. 절 보세요. 이 나이 되어서 나만큼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제 주변만 둘러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언제 죽어도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. 이전 5차원적 존재의 메시지를 전해드렸던 것처럼 전율이라든지 소름과 같은 감정은 아니었어요. 당시 20대의 저에게 70대 노년의 생활은 아직도 까마득히 먼 미래의 이야기였으니 직접적인 소름이나 전율로 다가올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했습니다. 나도 저런 노후를 보내고 싶다.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노년이 되고 싶고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며 그렇게 느낄 만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. 이 이야기를 끝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게 되었지만 어쩌면 제 삶의 노년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광주에서 만난 5차원적 존재와 대화를 나누던 그 순간에 비로소 점 하나를 확실하게 찍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노년이라는 단어 안엔 그 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성공이란 어쩌면 타인을 위해 더 많이 베풀 수 있을 때 찾아오는 타이틀 같은 것 같아요. 아무리 매달 수천만 원의 금액을 벌어들이더라도 내 마음이 가난하다면 내가 가진 것을 베풀 수 없고 베풀지 못하는 태도는 곧 결핍과 빈곤함을 계속해서 자각하고 있는 상태이니 절대 행복할 수 없는 태도일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으로 74세가 되려면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. 약 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간인데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어쩌면 광주에서 만난 5차원적 존재 덕분에 그 시점의 순간을 간접적으로나마 그려볼 수 있게 되었고 분명 그러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지금 3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.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나요?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의 모습을 더 행복하게 빛내줄 수 있을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.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.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